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추세와 수급으로 말한다. 하나금융투자 삼성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투자 방식과 그리고 오늘의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종목과 업종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을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보면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꺼먼 주를 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13,000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탄력이 붙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확산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금일 코스닥도 수급상을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15,000주, 기관이 28,000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매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생각에서는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른 불안감은 다소 진정이 되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장 자체는 좀 더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바닥 다지기 과정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아직 상방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바닥은 좀 확인한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업종과 종목들이 좀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BBIG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B는 이제 첫 번째 바이오고, 두 번째 B는 배터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I는 인터넷 서비스, G는 게임입니다. 이 네 개의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이제 계속 부각이 되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도 주도주 역할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네 가지 업종이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주도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관심을 잘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종목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 자체가 상방으로 가느냐 횡보로 가느냐, 이제 하락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방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횡보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될 겁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는 이 주도 섹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BBIG 4개의 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신고점을 찍으면서 갈 것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횡보하지 않고 지수가 상방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형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종목 위주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셔야만 시장 상승의 구간에서 수익을 충분히 챙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시장의 상승장에서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고점을 대형주들이 계속 고점을 찍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하시기에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방향을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해 두시고 투자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정리가 좀 쉽고 또 대응도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한번 잡아봤으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지부터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종목은 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캐리어 에어컨 아시죠? 캐리어 에어컨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이 기간 7월에서 8월 정도 주가 흐름이 비교적 괜찮게 흘러가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종목이 별로 수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갑자기 20%대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2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텍이라는 종목이 에어컨 캐리어를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은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으로 묶이기도 합니다. 또 이 회사가 구급차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구급차 많이들 모르셨죠. 구급차를 만들기도 하는데 코로나19 관련한 응급 관련 구급차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20% 이상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제 폭염 관련된 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텍이 오늘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지금 전일에 비해서 거의 약
뭐 한 40배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텍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미리 살 수 있겠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신호는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8월 12일 날 나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8월 12일 날 보시면 오텍이 그동안 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 일봉상 기준입니다. 일봉상 기준으로 계속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연출이 되었죠. 시장이 빠지거나 상승하거나 오텍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크게 종목이 빠지지도 않았고 상승하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즉 관리를 해주면서 매집을 해주는 주체가 있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8월 12일 날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12,750원까지 돌파를 1차적으로 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과 이튿날 어떻게 되죠? 이틀 동안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많이들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굉장히 허탈해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점을 갱신을 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했고 무엇인가가 터질 것이 분명하다는 게 그 정설인데 이 8월 14일 날은 거의 전저점이 깨지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오텍이 관심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 근데 다음 날은 좀 쉬고 이틀 전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이틀 전부터 다시 한번 양봉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금일 아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동반한 이런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본격적으로 모멘텀 시작을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음봉이 길게 빠졌다고 해서 놀랄 게 아니라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오히려 양봉일 때 거래량이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적죠.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시장 조정이 급격하게 밀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거래량 없이 밀린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집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음봉이 길게 빠졌을 때는 거래 대금이 나와야만 진정한 손절이라든지 하락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가격만 빠지고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팁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좀 견디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면서 시가총액 이 오텍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2천억대거든요. 시가총액 2천억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오텍처럼 현재 이 날씨 이 7월 8월에 맞는 알맞은 수혜주이면서 또 사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도 돼 있었고요. 실제로 그린 뉴딜 정책으로도 분류가 된 이 종목을 주목을 안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텍이라는 종목을 계속 참고는 하고 있었는데 언제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제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또 이제 주목을 다시 해야 되는 라인을 보면은 이쪽이 전고점이죠. 이쪽 전고점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폭염이 아니고 제 생각은 코로나 치료제 혹은 그린 뉴딜과 엮여서 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그리고 좀 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3일간 조정이 시장이 강하게 나왔는데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고 금일 장이 좋아지자마자 전고점을 갱신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깨지거나 시장이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상관없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군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팁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 스마트폰 쪽에 사업 부분이 계속 적자가 났었죠. 물론 가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은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LG전자가 어느새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벌써 약 2배 정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북미 쪽에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도 사실 사업을 조금씩 축소를 시키면서 비용을 조금씩 줄이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가전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과 더해지면서 일단 주가 자체가 약간 리레이팅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현재 상황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어떤 분들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투자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 스타일은 뭐냐면 전고점을 갱신을 할 수 있을 때, 물론 그 전고점은 계속 고점이 높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박스권에 놓여 있으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박스권에 있다가 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든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고점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나쁘거나 아니 시장이 정체를 해도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매수를 하셔야만 크게 물리지 않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지켜보시면 알겠죠. 자,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또 장마 관련된 그 이슈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제습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또 수혜를 입은 그런 지역이 있다면 또 가전제품에 대한 또 새로운 그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마가 오든 폭염이 오든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북미 쪽에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입지는 더욱더 탄탄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LG전자를 뭐 지금 당장 사서 뭐 12만 원, 13만 원까지 보유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타이밍에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 그리고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상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 방식은 이런 자리와 이런 수급에 투자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자, 이런 단기적인 투자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LG전자가 현재 그런 위치에,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다음 주제는 바로 BBIG 중에서도 주도 섹터로 부상할 수 있고 또 접근 가능한 이런 종목, 한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 종목 보시면 바로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많은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근데 투자 종목으로서는 뭔가 잘 손이 안 가는 이런 종목으로 좀 느낌이 드실 건데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은 바로 카카오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 둘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둘 다 좋지만은 그래도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더 사야 정확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은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고점을 갱신하고 그 갱신하는 도중으로 향하는 이런 종목들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거래 대금이 동반할 때 투자를 보통 진행한다, 이런 의견 드려봤는데 과연 네이버는 그런 상태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쉽게 손이 안 가죠. 지금 13만 5천 원부터 현재까지 약 3배 정도가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산업의 진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은 그 시작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8월 7일 고점을 달성한 이후로 조정을 좀 일부 받고요. 일부 받고 있고 시장이 거의 3, 4일 동안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약간 LG전자랑 비슷하게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많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폭도 다행히도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역시나 추세가 깨지지 않는 아름다운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금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약하지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을 하는 것도 이평선을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평선이 지지할 때, 그리고 이평선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줄 때 매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은 32만 원을 오늘 돌파를 했다면 더 좋은 타이밍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만 2,500원으로 끝난 것도 제가 볼 때는 다음 날도 상승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가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장중에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볼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종목이 전고점을 달성을 못했지만 방향과 수급 자체는 현재 전고점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급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급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외국인이 2만 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 사실 장중에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좀 매도를 좀 했네요. 다행히 근데 기관은 또 4만 6천 정도 매수량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도 사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은 이런 지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을 통해서 투자력을 좀 키우시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과제인데, 일단 네이버의 어떤 종목의 실적에 대한 흐름과 산업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는 게 맞고, 거기에 이제 그날 진행되는 수급 상황을 보면서 이게 내일 더 상승을 하겠구나, 아니면 전고점을 넘겠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씩 드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의견 좀 드려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네이버에 대한 향후의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수급적인 상황으로 보나 아니면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다시 한 번만 좀 본다면은 전고점을 해봤자 32만 5,500원, 이 부분과 현재 구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갭이 굉장히 낮죠. 갭이 낮을 때 수급상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아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기업적인 내용인 측면도 네이버 쇼핑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커지고 있어요. 저도 네이버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이버의 어떤 편리한 플랫폼을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쇼핑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자결제 거래 대금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향후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또 실적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대표적으로 오텍과 LG전자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 내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 네이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